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쳐요. 이걸 손을 좀 봐줘야 되겠네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확실하게 누르자 해가지고 남유다 요사밧 왕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모압을 치자, 손 좀 봐주자, 좋다. 그러면서 요사밧 왕이 손을 봐주려면 확실하게 봐줘야 된다. 소돔이 등장하는 걸 보면 소돔의 성이 굉장히 마을이 컸음을 알려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금은요 어디로 가냐면 모압에서로 키를 올라갑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사해 남쪽 거의 저희가 해수면보다 낮은 해저 마이너스 200고지에서 해발 1000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1200m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가다가 또 굉장히 이제 길이 꼬불꼬불하고 절벽도 보이고 아찔아찔하고 하는데 귀가 아프신 분들은요 껌 있으시면 껌을 씹으시고요. 아까 육포도 있던데 육포도 씹으시고요. 사탕을 오물오물 하면 귀가 통증이 사라집니다. 메사가 나와요. 누가 나오는고요? 모압왕 메사 나옵니다. 모압왕 메사가 나오는데 그 모압왕 메사가 누구를 섬겼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섬겼어요. 아합. 그러면 북열왕국 시대 때 모압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은 남유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북열왕국 시대 때 모압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모압. 모압은 북이스라엘 지배를 받았고, 자, 에돔은 남유다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모압왕 메사가 아합왕에게 바친 조공이 있어요. 조공이 11개 3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모압왕 메사가 아합왕에게 바친 조공이 뭐냐면 숫 양의 털 10만 몇 개요? 그러면 몇 마리예요? 10만 마리 숫양.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털 10만. 그러면 또한 몇만 마리 양을 한 거예요? 20만 마리의 양을 얘는 뭐 한 거예요?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그러면 20만 마리의 양을 조공으로 바칠 정도면 모압이 뭐를 많이 키웠다는 거예요? 양을 많이 키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만큼 목초지가 좋았나요? 물어보실 거예요. 자, 저희가 그것은 올라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압 땅으로 저희가 올라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해 남쪽 있죠? 사해 남쪽 즉 소알 쪽 아까 지났던 소알 땅 쪽으로 해가지고 아라바 쪽 남쪽으로 신광야 쪽으로 해가지고 즉 그 말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북구와 시스 오르막길 쪽으로 내려와서 엔기리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사해 남쪽으로 돌아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길 있죠? 이 와디길 쪽으로 올라가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어느 연합군이 세 개의 연합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뭐가 발생하냐면 진중에 물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큰일이죠. 그래서 뭘 하느냐, 이 진중에 선지자가 있는데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남유다의 요사밧 왕의 얼굴을 보아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운 계획은 쟁취를 할 것이나 절반의 성공이 그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진중에 물이 샘을 찾아줘요. 샘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어디냐면 멀리 길 하레스 성이 멀지 않은 곳에서 물을 먹는데 그때 석양이 비칩니다.
석양에 이렇게 쭉 비치하고 물이 뭐처럼 보이냐면 붉게 보였어요. 뭐 어떻게 보인다고요? 붉게 보니까 모압 대사가 서로 북이스라엘과 남에돔이 서로 진중에 싸운다. 우리가 가서 노력하자 라고 했는데 그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압 군대가 달려 성문을 열고 나오니까 기회는 이때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뭐 했어요? 물리친 거죠.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메사가 다시 길하레셋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세 나라 군대는 성을 포위합니다. 이 중에 너무 긴박한 위험에 모압 왕 메사가 뭐라 합니까? 자기의 첫째 아들을 장자를 그렇게 태우죠.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모압의 신 그무스에 반겨와서 바친 거예요. 그걸 보고 모압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나왔는데 뭐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은 진을 풀고 다시 자기들의 갈 길로 갑니다. 그게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이에요. 그걸 보았을 때 모압 왕 메사가 아합 왕에게 공물을 바친 내용을 통해서 모압의 그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칠 정도면 얼마나 목축하게 좋은 장소입니다. 이해를 하죠. 자, 오늘날 요르단에서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길르앗입니다. 그곳이 800mm 정도.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케락, 오늘날은 케락이고요. 구약시대에는 키르가 약 700mm 정도 돼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모압 땅이 가뭄이 잘 들지 않는 땅으로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도 가뭄이 드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모압 땅으로 온 거예요. 모압 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뭄이 들면 모압 땅에 가서 양식을 구해온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고대 문헌들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깊은 골짜기가 남과 북으로 자연스럽게 영역을 표시하는데 이게 깊이가 갑자기 이렇게 깊어지는데요. 저 위쪽에 케락 앞에서 딱 끊겨버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부터 이게 그대로부터 나이트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쾌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네, 아르논 골짜기는요 이것보다 길이가 더 길어요. 훨씬 더 상류까지. 와디아사 보면 우리 상류 보셨죠? 오늘 그럴 정도로 아주 깊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남과 북을 확실하게 나누는 영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겠지만 안쪽으로 가면 또 급격하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와디가 남북으로 진행하는데 방해하지만 아주 심한 방해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계를 나누는 영역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지만 남과 북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산 꼭대기 지역, 산 능선 지역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사해까지 내려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방해의 장애 요인입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오니까 뭐가 있나요?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자, 혹시 영화 킹덤 헤븐 보신 분 계세요? 영화 킹덤 헤븐을 보신 분들 다 계시겠죠? 2002년도에 나온 작품인데요. 자, 영화 킹덤 헤븐이 강덕판이 있고 상어판이 있어요. 강덕판하고 상어판하고 시간 차이는 1시간 10분 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는데 이 킹덤 오브 헤븐을 보시면 이 십자군 시대 때에 뭘 이해했느냐, 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 십자군 시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성지의 시대를 구별을 하면요,
AD 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합니다. 로마의 국교로. 그때부터 AD 635년에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시대를 비잔틴 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AD 635년부터 1099년까지를 뭐라 그랬냐면 정기 아랍 시대라고 해요. 초기 아랍 시대. 정기 아랍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조 왕조는 움미아드 왕조, 칼리프 시대와 4대 칼리프 시대와 이제 무슨 시대냐면 움미아드 왕조 시대. 이때의 아랍 세계의 중심지는 어디냐? 아랍 세계 중심지는 다마스커스. 어디라고요? 다마스커스. 근데 이 움미아드 왕조가요, AD 800년이 지나면서 많이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AD 900년 이후 들어서는 이 아랍 세계 중심지가 다마스커스와 뭐로 바뀌냐면 카이로, 그리고 다마스커스가 아니라 어디로 옮겨가냐면 바그다드로 옮겨가요.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랍 세력들이 많이 힘을 잃으면서 많이 이제 아랍의 어떤 지배 아래였지만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유럽은 뭐냐? 봉건제가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어요. 봉건 영주들은 뭔가요? 귀족이에요. 귀족들은요, 자기의 영지가 없으면 장원을 못 받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유럽은요, 안정화되어 있고 영지 간의 존재, 영지전을 하지 못하도록 국왕들이 힘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귀족들이 힘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힘이 표출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 뭘 했느냐?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자 라고 하는 우르반 2세의 십자가 운동을 하니까 거기에 많은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차 십자군 운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십자군에 의해서 뭘 하느냐? 예루살렘을 1099년에 정복을 해요. 1099년에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프랑크 왕국이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프랑크 왕국인데 이 예루살렘 왕국, 일명 예루살렘 왕국을 이제 일으키는데 많은 힘을 쏟은 귀족들이 프랑스 귀족들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프랑크 왕국의 공식 언어는 무슨 언어일까요? 프랑스. 프랑스. 자, 이 프랑스어를 쓰고 있는 와중에 AD 1187년에 예루살렘이 살라딘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다시 빼앗겨요. 그 이후 시대 AD 1187년 예루살렘을 함락당한 이후부터 뭐하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를 후기 아랍 시대라고 합니다. 후기 아랍 시대. 정확하게 말하면요, 후기 아랍 시대는 다시 맘룩 시대와 아일보 왕조와 맘룩 시대와 그건 전부 다 이집트 카이로에 기반을 둔 왕조거든요. 이것과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의 지배 시대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99년부터 1187년까지 약 100년간의 기간이 무슨 시대냐면 이곳에 예루살렘 왕국이 성립이 되고 기독교가 융성이 된 시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융성을 했지만 지배계층 대부분은 뭔지 아세요? 무슬림이에요. 그러지만 그들은 세금을 내고 하고 웬만하면 강제적으로 개종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국이 이렇게 생겼지만 국가가 생겼으면 국가를 운영해야 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당연히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바로 왕의 대로 지나는 향료 루트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향료 루트상에 왕의 대로상에 십자군이 뭘 만들고 성체를 만들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저 멀리 보이는 성체가 바로 캬락사입니다. 모압의 수도인 키르입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올라왔어요. 많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십자군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십자군 시대 때 중요한 거점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은 당연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했냐면 요빠, 그 다음에 가이샤라, 그 다음에 악고, 악고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지역이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는 케락이에요. 그래서 이 케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요단강 동편 지역을 방어하는 방어지로서 중심이 되어지고요. 저 케락성을 볼딘 2세가 약 20년에 걸쳐서 쌓은 성이에요. 저 성이 총 11층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아주 미로입니다. 그래서 저 성 전체를 살피는데요, 하루 종일 걸려요. 그리고 전문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도 미로해가지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뭘 하냐면 너무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단 3개 층만 개방을 되어 있어요. 3개 층. 윗부분 상층부만 개발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랬는데 이곳에 이 십자군이 이 예루살렘 왕국을 정복했지만 무슬림들은 중심이 어디예요? 아랍의 중심지는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에서 어디로 가요? 메카 메디나로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나가야 될 길목상에 있는 도시는 뭐냐면 케락이에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의 그 당시 군주는 살라딘이 이 볼드윈 2세와 볼드윈 3세와 뭘 하느냐, 협정을 맺어요.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서로 보호해주고,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 오는 것도 보호해주고, 무슬림들이 성지 순례 가는 것도 서로 보호해주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AD 1186년에 살라딘의 누이가 성지 순례를 떠났어요. 가다가 케락 앞에서 레이널드라고 하는 이 케락을 다스리고 있는 영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살라딘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살라딘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어디로 와요? 바로 케락을 치고 싶은데 케락은 나중에 치고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1187년 7월에 하티네플에서, 갈릴리 해변이 있는 이 하티네플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왕 기와 살라딘이 전쟁이 일어나요. 킹덤 오브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이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 앞에서 나에게 뒤로 타가지고 조롱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가 거기서 지죠. 그때 많은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방어전을 펼치자, 그랬으면 빨리 십자군, 이 예루살렘 왕국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7월에 거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살라딘은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우물들을 다 선점한 상황이에요. 무공국처럼. 근데 예루살렘 왕국의 군대는 그걸 못한 거죠. 그것도 7월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그곳을 짐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왕국이 무너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왕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가셨던 가이샤라, 악고가 중심지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제2차 십자군은 끝나고요. 이제 다시 제3차 십자군. 자, 영국의 사자원 리처드를 중심으로 하는 제3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원 리처드가 예루살렘을 아무리 탈환을 하고 싶어 했어도 탈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AD 1189년에 이곳 살라딘이 케락으로 옵니다. 그리고 케락을 함락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왕국의 영원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압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압구를 중심으로 해서 최후까지 항전을 합니다. 십자군들이 1230년경까지 항전하다가 항복하고 떠난 이후로는 이제 이곳은 무슬림의 시대로 변하고요. 그런데 정기 무슬림 시대 있죠. 십자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750년, AD 800년경에 기독교인들이 뭘 할 수 있었냐면 교회를 새로 고칠 수도 있고 축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해준 반면에 십자가 운동이 끝나고 후기 아랍시대가 되면서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에게 개종을 요구합니다. 개종을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을 때는 죽이기도 하죠. 그 와중에서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지키게 남아있는 그 명맥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죠. 제가요 이스라엘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저희 이제 같이 히브리어를 공부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아랍 크리스찬이에요. 아랍 크리스찬인데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예루살렘 성에 언제부터 살았니? 예루살렘 성 있죠? 예루살렘 성에 산 게 기독교인으로서 예루살렘 성 내에서 사는 게 지금까지 900년에 걸쳐서 살아왔는데 기독교인 그러면서 자부심이 들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교회를 관리하고 지키고 살아온 게 우리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꿋꿋하게 기독교회로 살아온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자, 저희 이쪽에 지금 올라가다 보면 이제 카락성이 보여요. 카락성이. 이 카락성이 어떻게 하냐면요. 카락성이 북쪽을 빼놓고요. 북쪽을 빼놓고 남쪽, 서쪽, 동쪽이 뭐라냐면 전부 다 삼면이 전력이에요. 뭐라고요? 전력. 성을 공격하기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오직 공격할 수 있는 방향 어디에서? 북쪽의 성만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락을 할 때 뭐랬느냐? 케락성을 이제 짓고 나서 이 볼돈 1세가 무슬림들이 쳐들어올 때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분의 식량을 조장했느냐면 3년분의 식량을 조장을 했었어요. 3년분의 식량. 그러면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끈기 있게 버티냐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이 살라딘은요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쾌락을 6개월 만에 회의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성주인 레오놀드가 왜 무슬림에게 굉장히 이렇게 분노가 있었냐면 그가 원래는 시리아 있죠. 오늘날 시리아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였어요. 그랬는데 초반에 살라딘 이장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전쟁에 의해서 시리아 지역이 기독교 세력들이 다 무슬림에게 정복을 당하거든요. 초반. 그러면서 이 레이놀드가 붙잡혀요. 포로를 잡혀가지고 11년 동안 다마스커스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돈을 주고 풀려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놀드가 아랍이라고 하면 이익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랍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그걸 누가 자극했냐면 살라딘이 자극해서 레오놀드가 성문을 열고 나오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쉽게 빨리 성을 함락시켰어요. 영화에는 그 장면이 영화에는 안 나옵니다. 이 성. 그리고 이제 카락성이 나오긴 하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을 해야죠. 예? 예, 좋습니다. 예. 저희가 내리지 않고 여기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객선 보시면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겠죠. 자, 삼면이 절벽이고 오직 북쪽 방향만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요, 저 성 아래 자리가 키르 자리예요. 키르. 구역 유적이 저 성을 지으면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구역텔 이전에는요, 비잔틴 시대 때 도시 유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구역의 어떤 유물이나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명에서 고대로부터 이게 쾌락이 키로 이렇게 지명이 남아있어요. 모압의 수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 거죠. 연락 에서 알았어요. 자, 저희가 이제 6시입니다. 6시. 자, 6시거든요. 6시. 지금 현재 제 시계로는 6시 15분입니다. 근데 저희 예정시간 호텔 도착 예정시간은 8시입니다. 8시.